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는 파트인데요. 도시개발법입니다. 한번 읽어봤을 건데 페이지는 198페이지. 198페이지 거기 도시개발법하고 용어 정의하고 개발구역이라고 나오는데 나 한번 이거 읽고 왔다.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나 한번 여기 싹 훑어보고 왔다. 한 명도 안 손드는 거야 지금? 후턴은 보고 왔다. 읽지는 않았는데 뭐가 있는지는 보고는 왔다. 대충 보고 왔죠? 네. 나 믿어, 2명 믿어, 2명. 지금 200명 있는데 딱 2명 지금 하면 어떡해. 개발법을 읽어도 나중에 오면서 내가 뭐 읽었지? 막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내가 직접 개발 사업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냥 편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첫 단계니까 도시개발 사업 절차를 외우고 지정권자를 외우고 정말 좋은데 그건 의미 없고요. 내가 왜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걸 왜 도시군관리 파트에서 배우는 거냐, 그 판단을 하기 전에 사례를 좀 받으면 저게 저 동네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구나, 그럼 저기는 이런 절차로 했겠구나, 이렇게 감을 잡는 게 내가 볼 때는 학습하는 데 더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여기서 단어가 2단어인데 일단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하면 안 돼. 도시개발을 하겠다고 뭘 하겠대요? 사업. 그럼 기존의 도시가 아니었다는 뜻이네. 그러면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 중에 하나겠네요. 우리나라는 2가지 사업이 있어요. 첫 번째가 도시개발 사업 하나가 있고 택지개발 사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도시는 전부 다 뭐예요?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이번에 3기 신도시 발표한 것도 3기 신도시 혹시 고양시 그러면 뭐예요? 창릉지구. 그 정도 수준은 또 우리 공인회사 공부하고 부동산 하는데 고양시 그러면 창릉지구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해줘야지. 저기 하남에 뭐라고 그러죠? 하남시에 교산지구라고 그러는데 남양주 그러면 왕숙지구라고 있어요. 왕숙지구라고 있어요. 그냥 왕숙지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들어주세요. 저기 부천에 대장지구라고 있어요. 인천에 계양이 먼저 지정되는데 2개 붙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동쪽으로 2개, 서쪽으로 2개에서 4개 지금 지정이 돼서 30만 인구를 늘리겠다고 만들어 놓은 계획이에요. 그게 현재 국토부에서. 근데 얘는 규모가 큰 개발이기보다는 약간 작은 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택지 개발은 다 정부가 하는 거니까 빨리 해야 돼요? 천천히 해야 돼? 그럼 얘네들은 방식을 어떤 방식을 쓰냐면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빨리 다 갖고 와야 돼요. 소유권을 빨리 갖고 온다는 뜻은 땅을 돈 주고 사야 돼. 그래서 맨 처음에 협의 취득을 하는데 이게 안 판다고 그러네. 그럼 강제로 취득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수용. 그래서 그냥 수용 방식으로 가요. 근데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하는 것도 있고 환지로 하는 것도 있고 섞어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업 방식이 얘는 3가지 방식이에요. 택지 개발은 수용 방식밖에 없고요. 얘는 무슨 방식도 있어요? 수용하고 땅으로 바꿔주겠다 해서 환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땅을 사업할 때 내놨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땅을 되돌려 받는 겁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땅의 면적이 100평이었는데 도로로 빠지고 공원으로 빠지고 여러 가지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똑같이 100평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줄여서 받게 되는데 그거를 감보라는 말을 써요. 이제부터 쓰는 용어는 평상시 듣지 않던 표현들이기 때문에 개발법 끝나고 나면 조금 약간 용어가 좀 어려웠다 이런 느낌이 날 거고 그게 도시로 개발하는 절차가 되게 복잡했구나 이 정도만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근데 용어에 익숙해져야 책이 빨리빨리 읽혀서 제가 오늘 용어 정리 관련돼 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간단한 거예요. 이 땅이 있는데 도시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죠. 왜 안 되냐면 구획 정리라는 게 안 돼서 그래요. 그냥 이제 도로도 삐뚤삐뚤하고 집은 대충 몇 개 줘놓고 저걸 도시라고 할 수는 없고 농촌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지역을 앞으로 도시화 시켜서 지금 3가구 들어가 있어요. 이 3가구 들어가 있는데 우리 여기다가 20만 가구 넣겠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20만 가구를 넣겠다. 그럼 무슨 지역이 들어와야 되네? 주거단지 있어야 되고 주거단지가 그냥 먹고 자기만 하면 안 되니까 상업용지도 있어야죠. 그럼 기존에 있던 지역을 구획을 깨끗하게 다시 정리해서 용도를 나눠야 돼요. 그러려면 어디를 할 건지에 대한 범위를 먼저 설정하는 거를 도시개발 사업할 땅, 너무 길어서 도시개발구역, 이렇게 그냥 개발구역 또는 구역 이렇게 합니다. 줄여서 그냥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를 도시개발구역을 했는데 여기 토지 가격이 되게 좀 약간 싼 거예요. 그리고 빨리 진행을 해야겠어.
그럼 이걸 다 사버리면 되죠. 사버리는 거 뭐라고 그러지? 수용 방식으로 시행자가 그냥 사버리는 거야. 뭐 어렵지 않아. 그럼 수용을 다 해서 소유권을 시행자가 다 갖고 왔으니까 뭐만 밀면 되느냐면 여기 싹 밀어 이렇게 밀어서 이제 도로구역 정리 잘했죠. 그 다음에 노란 색깔을 주거용지, 여기 상업용지, 여기 녹지용지로 만들어 놓고 이 땅에 대해서 구획만 정리하고 끝나는 거예요. 끝난다는 얘기는 지금 건물이 들어섰는지 봐보실래요? 안 들어섰잖아. 이게 건물을 짓는 사업이 아니에요. 구획 정리하고 끝나는 사업이고 시행자가 이 땅을 이제 매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주거용지를 뭐 공동주택 용지라고 했다. 근데 그거를 LH가 사업을 했어요. LH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개경지 입찰로 매각을 한대요. 근데 그걸 현대건설이 매입을 한 거야. 현대건설이 매입하면 무슨 스테이트? 힐스테이트. 그럼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들어서겠죠. 그럼 그 아파트를 짓는 거는 도시개발이 아니라 주택 건설 사업으로 가는 거야. 주택법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개발 사업은 구획 정리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끝난 상태에서 매각을 한 사람이 매입을 했을 때 건물 짓는 건 뭐 건축 사업이나 뭐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거지 절대 뭐 건물을 짓기 위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신도시 그러면 다 아파트 짓는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구획 정리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매입을 한 사람들이 집을 짓고 하는 거는 주택 건설 사업이 되는 거고 건축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땅값이 비싼 겁니다. 그럼 어떡하지 이거? 비싸면 뭐 할 수가 없는데 수용 못해. 그 수용을 못하면 이 소유자한테 너 잠깐만 이렇게 나갔다가 내가 구획 정리되면 이 땅 줄게 하면 되죠. 그러면 바꿔서 땅으로 준다가 뭐예요? 환지예요. 그게 환지 방식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환지 방식으로 좀 하고 어떤 지역은 좀 싸니까 수용하고 두 가지를 섞어 쓰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네요? 혼용 방식이라 해서 얘는 3방식이라고 합니다. 개념 어렵게 잡지 마시고 내가 시행자면 그냥 땅 다 사버리겠다. 뭐 수용. 비싸서 수용을 못하니까 땅으로 돌려주겠다. 환지. 근데 여기는 좀 싼데 여기는 또 비싸. 그럼 여기는 수용하고 여기는 환지해야 되니까 섞어 쓴다 해서 뭐예요? 그렇게 해서 새로 단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무슨 뭐예요? 단지, 무슨 시가지, 조성 사업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많이 듣던 단어인지 한번 봐보세요. 서울시의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곳이 현재 8개였거든요. 그럼 강일지구라고 있어요. 강일지구 많이 못 들어봤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는 5대 신도시, 뭐 2기 신도시 이런 거지 얘네들은 별로 많이 못 든 거예요. 유일하게 많이 들은 게 은평하고 마곡 좀 들어봤을 거예요. 마곡지구는 들어봤을 거고 이 은평 뉴타운이 뭐냐면 어떤 분이 이거 재개발이라고 하는데 뉴타운은 다 재개발하는 게 아니라 은평구의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서 신도시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는 수용 방식 형태로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상계지구, 장암지구, 천왕지구, 행당지구, 문정지구, 여기 여러분 이제 마곡지구 좀 많이 들어봤죠. 마곡은 단위가 좀 컸었어요. 그리고 헌인마을지구라고 했는데 솔직히 우리가 많이 듣지 못했던 것들이 대부분 도시개발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만약에 분당 옛날에 지금은 구도시지만 옛날에 분당 신도시 만들 때 분당은 뭐겠네 그럼? 도시개발 사업이 아니라 택지개발 사업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도시는 다 택지개발이에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신도시 개발 방식이 개발구역으로 가는 게 있고 택지개발로 가는 게 있어요. 판교 신도시 들어봤죠? 분당, 일산, 중동, 김포, 운정, 별내, 남양주, 다산 전부 다 뭐예요? 택지개발 사업이에요. 택지개발 사업은 국가가 빨리빨리 하려고 무슨 방식밖에 그러니까 얘는 우리 시험범위에 안 들어간 이유가 우리가 할 일이 없잖아 이거. 우리는 환지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혼용 방식 중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개발 사업은 신도시 만드는 건 도시개발 사업이라 시험범위에 이 도시개발법만 들어가 있어요. 방금 전에 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마곡지 같은 경우 옛날에는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눠서 했는데 일단의 주택지 조성 그리고 일자리 만들겠다고 해서 공업용지 조성을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시가지 조성을 했는데 이걸 옛날에는 99년까지는 도시계획법에 있었어요. 아예 사업이. 근데 2000년에 법이 바뀌면서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이라고 혹시 예전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야.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여기서 한 53세 이상 정도 돼야 되는데 젊으신 분들은 못 들어봤을 거예요. 토지구획 정리사업 들어본 적 있어요? 여기서 나이가 들통 나는 건가?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고 옛날에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토지구획을 정리만 하는 건데 얘가 도시개발사업의 환지 방식이에요. 얘는 수용 방식으로 했던 거고. 근데 이 두 가지를 섞었어요. 섞었으니까 뭐네 이거? 혼용 방식. 그걸 다 갖고 있는 거 하나로 만들자. 그래서 만든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래서 2000년 8월 달에 개정된 거예요. 2000년 8월 3일. 제가 처음
강의할 때는요. 토지구역 정리사업 강의했었어. 99년도였기 때문에 2000년 딱 넘어가면서 법이 바뀌었어요. 저도 공부 다시 했어요. 강의하려고. 시험법에 들어갔는데 법이 처음 생겼잖아. 강의하는 사람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법을 새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여섯 문제를 내겠다는 거야. 여섯 문제를 내겠다는데 그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나도 그때 처음 공부하면서 아 이거 옛날에 여기 있던 내용이 똑같은데? 여기 있던 내용 똑같은데? 섞어놨네 이렇게 돼 있더라고. 결론은 지문이 약간 유형이 바뀌었고 사업 방식이 섞여 있는 것 뿐이지 내용이 바뀌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토지 구획만 하고 돌려주는 형태 환지 방식 수용해가지고 싹 도시화 시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시가지나 뭐 어떤 단지로 만드는 조성 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한 개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기능 개발을 하려고 2000년대에 만든 법이 이 도시개발법입니다. 몇 문제 나온다고요? 여섯 문제 나와요.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 수용이라는 건 되게 쉬워요. 수용은 그냥 사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렵게 하는 것도 없는데 환지 들어가면 머리가 환장해버려요. 예. 그래서 환장 방식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여기 사업하기 전에 자 환지 방식 개념이 이거야. A 땅, B 땅, C 땅, E 땅 얘네들 개인 땅이죠. 근데 여기를 지금 꾸불꾸불한 거를 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걸 피게 되면은 땅이 교환이 돼 버려요. 얘 땅은 일부가 도로로 들어가고 얘 땅은 오히려 더 커지고 막 이러죠. 그럼 얘네들이 기존의 땅을 일단 내놓는 거예요. 그럼 얘가 나가는 거예요. 나가. 다 나갔다가 사업이 다 끝나서 구획이 딱 된 거예요. 그럼 얘네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건데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해요. 자기가 있던 자리로 다시 오는 거야. 그 제자리 환지라 자 A 보시면 자기 자리로 왔죠. 근데 얘는 땅이 커졌네. 커졌죠. B 입장에서는 땅이 열받죠. B는 또 이게 그런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A가 작았으니까 A한테 이만큼 줘? 이건 또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덜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더 받은 환지를 뭐라고 하지? 더환지라고 그래요. 더환지. 한문으로 뭐예요? 증환지. 덜 받은 사람은 감에서 받았잖아요. 감에서 받았으니까 감환지. 그럼 A는 무슨 환지로 보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증환지를 받은 거니까 돈 내놔야 돼요. 받을 것보다 더 받았다. 네, B-C 같은 경우는 내가 받을 것보다 만약에 적게 받았다면 덜 받았으니까 감환지가 돼요. 그래서 A, B, C, D, E, F를 다 돌려줬는데 돌려주고 나니까 적게 받는 애들이 더 많아요. 일반적으로. 왜? 뭐로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뭐로도 빠졌네? 채비지로도 빠졌죠. 그럼 이걸로 빠졌기 때문에 얘네들의 지금 땅 가치 보세요. 평당 100만 원이었었는데 평당 사업 끝나고 나니까 400만 원이 된 거야. 몇 배가 올라간 거죠? 4배가 올라왔으면은 야, 너 가치가 4배 올라왔으니까 이 사업하는데 드는 비용 좀 내놔라 라고 할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돈 없는데요? 한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뭐 내는 거예요? 돈 내는 거예요. 네. 돈 내는 거 싫어하잖아. 저야 돈 내는 거 좋아하긴 합니다. 더치페이로 가야지. 내가 먹은 거 내가 내야지. 당연한 거잖아. 내가 갖고 있던 거에 대해서 내가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사람들이 돈을 내라고 하면 안 내요. 그럼 대신에 땅을 줄여서 주자. 그럼 뭐 내놔라? 땅 내놔라. 땅 내놔라는 얘기는 내 땅을 내놓고 적은 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게 감보라는 말을 쓴 거예요. 100평 있던 사람한테 야 너 50% 내놔. 그럼 나 몇 평을 받으라는 얘기니? 50평. 그 50평은 나는 내놓은 거예요. 그걸 내놨는데 그 내놓은 거를 누가 가져가냐면 시행자가 공공시설 용지로도 쓰고 그리고 사업 시행하는 사람도 뭐가 돼야 돼?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니까 사업 비용에 충당한다고 그래서 머무를 채 비용비자에서 채비지라고 그래요. 채비지 들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에 제가 4일 정도 체류하고 왔거든요. 4일 정도 체류하고 와서 채가 뭐예요? 머무를 채 그 쓰는 거예요. 이게 채자 내가 호주에 며칠 있었어. 체류했어. 그 말이에요. 비가 뭐냐면 비용비자예요. 그럼 이거는 비용이 머무는 땅이라는 얘기는 나중에 뭐로 쓰겠다. 비용으로 쓰겠다는 얘기죠. 누가 가져가야 되는 건데? 시행자잖아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하면 채비지는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기속된다라고 써 있어요. 뜻을 알면 외울 필요도 없는 건데 이제 이거 1월, 2월 달에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런 설명을 할 일이 없잖아. 거기서 또 그 설명하고 있으면 진도를 못 나가요. 그러니까 계속 채비지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차원이 다른 거지.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죠? 지난주에 오신 분하고 차원이 다른 거야. 기분 나쁘라고 그랬는데 기분 안 나빠? 복습하라. 우리 추억이 다 동영상에 다 저장돼 있으니까 추억은 저장돼서 읽어오는 거예요. 한 번씩 보시고. 여기 채비지가 있는데 여기 공원도 있고 뭐도 있어 지금? 도로도 있어. 그럼 이거는 뭐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공을 하다가 이거 공공시설 용지를 하자. 그럼 얘는 공공에 쓰는 용지죠. 그럼 채비지하고 공공용지를 더하면
환지로 준 거라고 봐야 돼. 환지로 안 주고 보류해 놓은 거야. 그래서 보류지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이제 보류지가 뭐예요? 그러면 환지로 주지 않고 어떤 사업의 목적에 쓰기 위해서 빼놓은 땅들을 전부 다 말할 때 뭐라고 부른대? 보류지라고 하고 그 보류지 중에 요 노란 색깔은 사업충당에 쓰겠대요. 사업충당에 쓰겠다라는 말을 할 때는 뭐라고 쓴대? 채비지. 나머지는 다 공공소유용지야. 그 말뜻은 이제 됐으니까 이게 간보율 뜻이에요. 간보율. 그래서 필지별 면적을 좀 줄여서 도로도 빠지고 공원도 빠지고 공공시설과 채비지를 확보하겠다. 이거를 우리 뭉쳐서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 보류지. 그래서 저희 채비지가 머무를 채에다가 비용비자 쓰는 거야. 그래서 사업시행 자금 마련을 위해서 외부인에게 매각하는 땅을 환지 개념만 좀 잘 잡으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요거 보시면 하나 보세요. 똑같은 땅이었습니다. 자, 똑같은 땅인데 색깔 보시면 이 아까 도로 있죠, 도로. 그리고 공원하고 채비지 있었죠. 이 초록 색깔로 들어간 건 환지로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보류지라고, 보류지. 보류지인데 그 땅 중에 나는 사업 비용에 충당을 쓸 거예요라고 뺀 거, 요 놈만 채비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렇게 돼 있어요. 채비지가 큰 겁니까? 보류지가 큰 겁니까? 보류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채비지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류지 하고 사업비용 충당용 땅은요, 그럼 그 채비지인데요, 이렇게 하면 되고, 걔 뺀 나머지는 공공시설 용지로 쓰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네가 받은 땅들이 요쪽 진한 색깔 있잖아요. 여기 이제 토지 소유자가 받았는데 면적이 줄어서 이제 일반적으로 간보됐다고 그래요. 대신 토지로 내놨지 않냐. 그래서 간보율이란 말을 쓰다가 일본 말이라 이거를 그럼 토지로 부담한 거 아니냐. 그래서 토지 부담률이란 말로 바꿨어요. 그럼 토지 부담률 50%란 말은 이 사람이 100평 있으면 얼마를 부담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난 사업비용을 부담했으니 내 땅 가져가도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언제 소유권을 가져갈 거냐를 이제 법에서 정하다 보니까 환지 사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소유권 이전하는 처분 공고하는 날이 있어요. 공고하는 다음 날에 자동으로 소유권은 귀속된다라고 법률 규정에 써놨어요. 법률 규정에 물건이 취득돼.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에요. 민법 186조는 뭐예요? 민법 안 배웠어요? 법률행위에 따른 물권 변동은 186조, 6조 정도 외우고 있어야죠.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은 187조. 물권 변동이 될 때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 됐다. 등기해야 돼? 등기 안 해도 돼요? 등기 안 해도 효력 발생한다. 단 처분 안 하면 등기한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게 아직 진도를 안 나갔나 보다. 진도 나가면 나중에 뭐 물권 변동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마 물권법에서 배울 거예요. 조금 들어갔는데 진도 나가는 그 부분이 안 들어간 거지. 꼭 이거 할 때 안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또 이제 한 발 들어가고 나서 하면 다음 주에 하는데 또. 2달 전에 했으니까. 그래도 한 번은 들어주세요. 요거 줄어들었죠? 줄어든 거를 이제 간보에 따라 받았고, 여기 보시면은 공공시설 용지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공공시설 용지인데 내가 이제 사업비용으로 충당해서 팔아버리겠다. 뭐해? 채비지. 그럼 요 놈하고 요 놈 두 개를 더했을 때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보류지. 그래서 보류지란 채비지 플러스 공공시설 용지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단어의 뜻이 이해되면 책은 그냥 이렇게 되는데 이해 안 되면 읽다가 단어가 한문이 막 써있고 하니까 막 싫어져요. 차라리 영어라면 해석이라도 하지. 한문은 왠지 하기 싫지 않아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겠지만, 자 일단 여기 보시면 환지 전후 면적이 어떻게 되냐? 줄어들어야 돼요? 늘어나야 돼? 줄어들어야 돼. 얘가 내놓은 땅이 커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 설치도 했고 사업비 조달을 해서 채비지로 뺏겼는데 어떻게 늘어납니까? 그래서 당연히 면적 감소된다. 그래서 간보를 수반하게 돼 있다라고 표현해요. 환지 방식은 뭐를 수반한다? 간보를 수반한다 이런 말 쓰고, 그리고 요 토지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더라도 나는 이거 내 거잖아요 지금. 근데 사업이 막 진행 중인데 환지를 안 받았지만 나 지금 돈이 필요한데 이거 갖고 있으면 나중에 이 땅 받을 거예요. 그럼 이거를 팔 수도 있어야 되죠. 아직 환지 사업이 안 끝나도요 소유권 이전이 돼요. 어차피 다른 사람이 그걸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업 시행 중에도 매매 가능하다는 뜻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환지 사업 완료가 되면 토지 가격이 당연히 뭐 하죠? 상승해. 그래서 내가 아까 평당 100만 원이었지만 50%를 받아도 얘가 4배가 올랐기 때문에 최소 2배 이상 오른 거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수용 방식보다는 우리는 뭐가 더 나은 거야? 환지 방식이 난데 단점이 현금화되는 시기가 너무 길어요. 왜?
환지 방식은 우리가 보통 하기 때문에 시끄러울까요? 조용할까요? 시끄러워요. 그러다 진행 속도가 한 10년 정도 걸려요. 근데 수용은 한 5년이면 끝나. 그럼 방식이 어느 게 조금 더 빠르다는 얘기? 수용이 빠르다 보니까 국가가 수용 방식을 하려는 거예요. 국가가 진행하면서 환지로 안 하려고 그래. 돈도 뭐 있는데 뭐. 수용해가지고 국가 자금 그러다가 그냥 막 밀어버리는 게 빠르죠. 그럼 1기 신도시가 천당 밑에 분당, 그리고 저기 일산, 평촌, 상본, 삼본, 중동이죠. 걔네 다 뭐 한 거예요? 수용했죠. 응. 원래 신도시가 1기 신도시가 분당이 아니에요. 원조 신도시가 있었어요. 원조 신도시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어? 강남이라고 해요. 강남. 영동이라고 해서 영등포의 동쪽이라고 해서 영동지구라고 있는데 영등포는 가보셨나요? 영등포에 가면 뭐 떠오르죠? 영등포? 공장하고. 지금은 공장이지만 옛날에는 공장이지만 지금은 첨단 지식에다가 뭐? 영등포구 여의도동 들어왔어요?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동이 뭐 있죠? 63빌딩 있고 여의도가 금융가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저 밑에 대림, 가산 뭐 이런 데가 다 공단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신도시 만들기 전에 서울시 모양이 지금 이랬는데 옛날에 강남구, 송파구 여기가 성남이었었어요. 72년인가까지 강남구 만든 게 75년인가 그래요. 원래는 여기 송파구하고 강동 여기가 성남 쪽이었고 풍납동 있죠, 풍납동. 거기도 옛날에 서울이 아니었었어요. 서울로 편입이 되면서 송파, 강남, 서초, 역사, 관악으로 이렇게 바뀐 건데 여기가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근데 한강은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종로 있죠, 종로. 종로가 우리나라 강남하고 강북 쪽에 어디가 이미 개발이 돼 있었고요. 강북이 이미 개발이 돼 있었는데 얘가 더 이상 공장 질 데가 없으니까 인천하고 가까운 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공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로공단에서 공단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공업지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개발해놓고 이제 얘네들이 그 인천하고 서울을 잇는 무슨 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거기다가 이제 물건 실어서 인천으로 보내서 배 타고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개발할 땅이 없으니까 여기를 서울로 편입을 시키면서 기존에 뭔 밭이었냐면 뽕밭이었어요. 다 밭을 그럼 여기다가 구획 정리하는 사업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여기도 도심, 여기 부도심인데 부도심 하나 더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영등포의 뭐요? 동쪽에서 영동지구라는 게 이게 힐기 신도시예요. 그래서 영화 중에 강남이라는 영화 있어요. 이민호 나오는 거. 저는 좀 비슷하게 생긴 애 하나 있잖아. 또 재수없다고 쳐다보시는 거기 이민호하고 누구더라? 김래원 나오는 거예요. 거기 강남 나오잖아요. 거기서 쓰는 용어 개발법에서 다 나오는 용어예요. 반지 갖고 뭐 여기서 환치기 돌리기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경제 입시를 받는다고 하는 거. 아, 또 대화가 안 되네. 이거 어떡하니? 오늘 숙제 강남 영화 볼 거. 이민호만 보고 오지 마시고 아, 저게 도시개발 옛날에 70년대 하던 거구나 해서 무슨 걔가 오토바이 타고 삥 돌아요. 거기 강남 개발 지역이에요. 근데 그 오토바이 타고 막 돌면서 이 땅은 내가 언젠가 내가 다 갖겠다 하면서 나오는 배경이 거기가 강남 개발 처음 할 때. 그 여자애가 이제 반지 돌리기 하면서 땅 사 돌리는데 원래 이 돈이 전부 다 영동 고속도로 있죠. 우리 그 경부 고속도로. 그거 만들 때 자금 부족해가지고 그 채비 충당할 때 그거 쓴 거였었어요. 이게 뭐 어차피 자금을 정치 자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원래 원조는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신도시인데 72년도 이후에 1988년도에 뭐가 있었죠? 올림픽 있으면서 89년도에 노태우 대통령이 인구가 서울에 집중이 되면서 너무 사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서울시의 집값이 너무 급상승한다. 그래서 위성도시를 만들어서 인구를 좀 빼면 수요가 주면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냐.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수요자를 어디로 빼겠다는 거예요? 경기도권으로 빼겠다 해서 만든 게 그 당시에는 이제 성남시가 아니고 성남시 안에 뭐였냐면 공설운동장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분당 신도시 만든다고 그런 거고 고양군에다가 일산 신도시 만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기 신도시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얘는 무슨 사업으로만 밀었다고요? 택지 개발이니까 전체 땅을 다 뭐 한 거였네? 수용해서 그냥 싹 밀어서 대규모로 했겠네요? 소규모로 했겠네? 그러니까 가면 다 아파트 들어있는 거예요. 대규모로 아파트 들어있어. 근데 환지 방식은 얘가 내 땅 내놓고 다시 받는 거고요.
얘가 내 땅 내놓고 다시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대규모일까요? 얘는 소규모일까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대규모로 빨리빨리 하고 싶을 때는 무슨 방식으로? 수용. 뭐 일반인들이 이제 토지구역 정리를 해서 공공시설 용지 확보도 하면서 토지를 교환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사업을 뭐라 한다? 환지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느 게 당연히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냐면 얘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환지 중에서 개별 환지라는 거는 내가 내놓은 땅 다시 받았으니까 얘가 주로 뭐 짓겠네 그럼? 그렇죠. 단독주택 짓겠죠. 내 집이 내 땅이니까. 내가 뭐 10만 평 있었는데 뭐 20만 뭐 5만 평을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개별 토지가 엄청 많지 않은 사람 제외하고는. 아니면은 상가를 짓는 사람도 있겠죠. 상가를 짓는 거를 근린생활시설 용지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독주택 용지 해가지고 여기를 구획 정리를 싹 해 이렇게 딱 해가지고 분할 이렇게 하는 거 보죠. 그래서 얘가 이 땅 받고 얘가 이 땅 받아 와서 여기 나중에 보면 전원주택 단지처럼 돼 있어. 신도시 가면 본 적 있으시죠? 그게 단독주택 용지로 분양을 해버리는 거야. 돌려주는 거고 여기 상가 용지로 항상 상가 옆에는 공원 붙어 있잖아. 근데 놀러 왔으니까 뭐는 해야 돼? 주차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중간에 뭐는 있어야 되죠? 도로. 근데 요거는 좀 면적을 크게 해서 공동주택을 지을 땅이라고 해서 이걸 준 다음에 아파트를 지면 이 지분 받은 사람이 먼저 아파트 입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이걸 집단한지라고 그래서 여기 공동주택 용지니까 땅으로 받지는 않겠네요. 나중에 아파트로 받는 형태겠네. 아 이거를 땅을 받으면 환지잖아요. 근데 환지로 안 받았죠. 나중에 아파트로 받을 수 있는 지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입체적 권리 변동이니까 뭐야? 입체한지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것은 아니고 지분을 받아서 나중에 아파트 평형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신청을 하면 공동주택 주세요라고 해서 권리를 지분으로 받으면서 나중에 아파트 지어지면 건축물과 그에 따른 지분을 받는다. 그래서 땅을 땅으로 안 받아서 무슨 한지? 입체한지. 만약에 신청 안 했다. 집단한지 신청했다. 그럼 한지 기준에 따라 개별 한지를 주는 겁니다. 아니면 너무 작으면은 5평 있던 애한테 50% 내놔. 2.5평을 내놨죠. 2.5평을 받았어요. 뭐 하실 거예요? 2.5평 받아서? 2.5평? 이 책상 여기까지 2.5평. 건폐율이 50%. 기둥 두께 30cm. 문 딱 열면 서서 자야 돼요. 그럼 이걸 활용도가 없잖아요. 안 주는 게 낫죠. 그럼 환지 부지정이라고도 하고 너무 작으면 좀 더 주겠다. 10평으로 맞춰주겠다. 20평으로 맞춰주겠다. 그럼 신청하면 증환지로 줄 수도 있는데 뭘 내놔야 되죠? 돈 내놔야 되는데 돈 내기가 싫은 거예요. 나 안 받겠다 해서 돈 주세요라고 하는 걸 환지로 정하지 않았다 해서 환지 부지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소토지는 환지로 정하지 않았어. 뭘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금전으로 청산하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요. 이건 실무를 안 해봤던 선생님들은 강의를 못해. 본 적이 없거든. 그냥 법조문은 앞글자 딱이 돼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개념이 안 파악이 되니까. 하나 더 볼까? 이게 마곡지구거든요. 딱 보니까 색깔이 청해져 있죠. 나중에 여기 지금 논밭이었어요. 김포공항 옆에 논밭이었어. 개발제한구역이었는데 그럼 여기 현재는 논으로 돼 있는데 여기를 우리는 구획을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라는 계획을 짠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사람들한테 여기는 주거용지로 공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물 보이세요? 물? 물가 주변을 이제 우리 있는 호수공 같이 그래서 그 앞에도 또 이쁘게 해야 되니까 워터프론트 개발 사업이라는 거 하겠다. 그리고 여기 호수공원 보이죠? 그다음에 이쪽 라인은 이제 상업용지로 해가지고 공업용지로도 좀 쓰겠다 해서 여기 첨단 산업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요 도로 계획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획 정리를 하겠다. 요 끄트머리를 도시개발 뭐라고 부르고? 구역. 구역이 지정되면 지정하신 분이 누군가가 나오겠죠. 여기가 서울특별시예요? 아니면 인천광역시야? 서울특별시 강서구란 말이에요. 그럼 서울시에서 지정해야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정하려고 그랬는데 마곡지구는 시 목적으로 간 게 아니라 국가 목적으로 왔어요. 국가 목적이면 어느 분이 나오셔야지? 그래서 그때 그 당시 국토교통부인데 그때는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건설교통부였으니까 건교부 장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건교부 장관이 지정해 줄 때 발표하면서 SH공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시행자로 지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안 하고 지정해 시행자를. SH공사 네가 좀 해라. 그래서 SH공사란 애들 서울하우징이라고 그래요. 서울하우징.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그래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여기를 사업하기 시행하는 방식을 정할 때 그럼 여기는 이렇게 밀어버리겠습니다. 구체적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실시계획이라고 해서 그 실시계획에다가 구체적인 건축계획도 들어가야 되잖아. 지난 시간에 구체적인 건축계획, 난개발 막기 위해서 도입한 거 뭐죠? 지구단위 계획을 그래서 실시계획에 넣어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들은 것 같긴 한데 이제 복합적으로 되는 거예요. 나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 구체적 건축계획에서 높이가 몇 층까지 다 들어있다고. 그게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실시계획 안에 지구단위 넣어야죠. 그런데 여기 한번 봐볼까? 여기 비하지구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개발 구역인데요. 요 위에 땅이 되게 쌌어요. 땅값이. 땅값이 싸면은 뭐 하면 되죠? 수용. 여기 땅값이 비싸면 환지. 그럼 개별 환지가 원칙이겠네. 아까 개별 환지 됐죠. 무슨 주택 용지로? 단독주택 용지. 단독주택 용지 얘기. 여기 싸다고 그랬죠. 싹 밀어가지고 대규모로 지어야 되죠. 뭐 짓겠네? 아파트. 두 개 섞어 썼으니까 뭐야? 혼용 방식. 이게 혼용 방식이에요. 뭐 말만 좀 어려울 뿐이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사진 딱 한 번 보면 끝나는 걸 판서해가지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개발구역을 뭐 하고요? 지정. 인구를 얼마 넣을 건지 계획을 짜야 되죠. 그럼 계획을 짜면서 개발구역을 지정한다. 그래서 플러스 표시가 여기 개발계획을 짜면서 동시에 뭐를 지정하면 개발구역을 지정하면 야 네가 사업을 해라 라고 시행자를 정해줘야 된댔죠. 그럼 이제 사업하기 위한 누가 나오겠네? 시행자.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아까 구획 정리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무슨 계획이라고 하냐면 실시계획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건축물 계획도 들어가야 되니까 무슨 계획을 넣은 거예요? 지구단위를 넣은 거예요. 지난주에 난개발 막자고 해서 네 멋대로 하지 마. 여기 계획에 맞게져 이렇게 했던 거. 인가가 나면 여기는 무슨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고요? 수용. 여기는 뭘로? 환지. 두 가지 섞었으니까 혼용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집단으로 아파트 지어버린 거고 구획 정리해서 나중에 다시 돌아가는 애들이 여기다 그냥 단독주택 짓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지금 가면 여기 이렇게 구획 딱 돼가지고 여기 집이 이쁜 게 들어있어 이렇게. 이쁘게 들어있고 여기 뭐 개가 막 뛰어다니고 막 이래. 그런 집들 있잖아요. 그게 환지 방식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땅 받은 거니까. 근데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의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개념이 일단 잡히면 단어가 책에 읽혀야 되니까 자 A, B, C, D, E, F, G 이 소유자들한테 야 나 지금 무슨 방식으로 할 거니까 얼마면 돼? 얼마면 나한테 올 수 있어? 얼마면 돼? 라고 했죠. 돈 주고 내보낸다는 얘기죠. 그럼 맨 처음에는 강제로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땅이 개별 공시가가 얼마인데 이 주변의 시세를 합쳤을 때 이 정도의 보상금이면 되겠냐라고 협의 들어가요. 그래서 협의 들어갔는데 협의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강제로 뭐가 돼? 수용을 하는 거야. 무조건 바로 수용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대신에 얘네들한테 돈 주고 내보내니까 빨리빨리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장점이 시간은 뭐예요? 시간은 줄어드는데 비용은 많이 들어요. 다 사야 되니까 이걸. 그리고 나서 조성이 끝나고 나면 구획됐네요. 구획이 된 상태에서 아까 제가 빨간 색깔, 노란 색깔 막 있었죠. 주거용지, 상업용지 구획이 딱 된 상태인데 아까 건물 지어져 있는 거 봤어요? 아까 위에 건물이 지어져 있었어? 안 지어져 있었어? 아니 이 도면에서 이 건물이 지어져 있었어요? 안 지어져 있어요? 그럼 건물은 나중에 이 땅 산 사람이 뭐예요? 짓는 거예요. 여기까지 구획 정리하는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조성이 된 토지다 그래서 법률에서는 조성 토지라고 그래요. 그럼 이건 시행자가 조성한 거죠. 일반인들한테 공급해야 되잖아요. 법을 조성 토지 공급이라고 해요. 그러면 일반 주거용지하고 여주거용지하고 할 때 얘는 이미 도시화 되는 애들이니까 땅값이 비싸요. 근데 얘는 지금 조성했잖아. 땅값이 싸겠죠. 그래서 얘는 시세 매각을 하겠지만 얘는 지금 조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가격 평가하는 전문가를 뭐라고 그러죠? 감정평가. 공인중개사 누구야? 감정평가사예요. 그럼 감정평가사가 요거 주택 가격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무슨 가격으로 매각을 하겠네? 감정 가격으로 매각할 거니까 서로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경쟁에 붙여서 입찰 금액을 가장 높게 쓴 사람한테 주겠다. 그래서 그걸 무슨 입찰? 경쟁 입찰로 매각을 하는 거야. 근데 조성이 된 토지 중에서 여기 보시면 주거용지하고 상업용지하고 만약에 공업용지가 있다. 그럼 주, 상, 공, 녹. 제가 왜 공업지역은 뺐냐면 주거단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공업용지 뺀 거예요. 주거단지를 만들어 놓고 공장 지어 놓긴 좀 그러니까. 그럼 일단 저 네 가지 땅 중에 제일 싼 거, 녹지. 제일 비싼 거, 상업지가 제일 비싸겠죠? 그럼 여러분이라면 뭘 사고 싶으세요?
그럼 이제 상업은 경쟁 입찰로 해야 될까? 추첨으로 해야 될까? 응? 잘 들어봐요. 상업용지는 평당 3천만 원 분양하는데 평당 200만 원 분양해. 누구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상업용지는 누구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돈 많은 애들 들어와라, 돈 적은 애들 들어와라. 돈 많은 애들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못 들어가. 평당 3천인데 10만 평을 어떻게 여러분 분양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대기업이 들어가는데 주거용지는 좀 싸죠. 그럼 개나 소나 다 들어오겠네 이거. 그럼 이거 사람들 경쟁하다 보면은 뭐 할까 이거? 경쟁을 하다 보면은 금액이 올라가면서 뭐가 생겨요? 비리 생겨요. 얼마 정도까지 썼는지 좀 정보 빼가지고 제가 평당 뭐 예를 들어서 5천, 뭐 예를 들어서 500개 지르겠다 그러면 우리는 정보를 들었으니까 510원 딱 하면 되지. 그걸 굳이 600원 주고 살 필요 없잖아요. 평당 90원이 날아가는 건데 9천만 원, 900만 원, 90만 원이 날아가는데 그래서 요거에 대한 비리자금, 비자금 같은 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야 얘네들은 경쟁에 붙이지 말고 깨끗하게 그냥 추첨하자. 그래서 추첨 방식으로 끝내고 여기 공장 추첨으로 끝내는데 이 상업용지가 문제예요. 이 상업용지. 얘는 비싸잖아. 추첨할 필요가 없어요. 들어오질 않아 몇 군데가. 현대, 뭐 롯데건설, 뭐 좀 큰 회사들만 들어와. 그럼 무슨 입찰하면 돼? 그래서 원칙은 경쟁 입찰로 매각을 하는 걸 해놨는데 단독주택 용지하고 주택건설 용지. 우리 주택의 용지가 두 개잖아요. 단독주택, 공동택 용지는 뭘로? 추첨. 공장 용지도 추첨. 그리고 공공택지라고 아파트 지을 땅도 추첨으로 한다고 해서 단주 공공추라고 그래요. 단독주택 건설 용지, 주택 건설 용지, 공장 용지, 공공택지는 무슨 방식으로? 그럼 이제 대부분은 이건데 추첨 방식이 4가지가 있고 수의계약 방식이 9개가 있어요. 9개 외울래요? 하나 외울래요? 단주 공공추 빼고는 다 수의계약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2페이지 끝난 건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또 앞글자 따고 있어요. 다른 순간부터는 뭐 재밌지. 너무 재밌잖아. 앞글자 따면 이렇게. 단주 공공추 맨날 다 외우면 얼마나 좋아. 근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중에 요거 하나만 기억해요. 단이 뭐예요? 단독주택 건설 용지, 주택 건설 용지, 공장 용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무슨 방식으로? 그러니까 신도시 가시면 아파트 단지하고 상가 단지에 가면 상가는 현대백화점이 들어와 있어요. 에? 무슨 백화점이 들어갈 때 신세계가 들어와 있거나 이마트가 들어와 있거나 이러잖아. 오마트 들어와 있어요? 신수계라고 들어와 있어? 현대백화점 이렇게 안 들어 있잖아. 다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근데 아파트 단지 보면 처음 보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아. 건설회사가 현대아파트가 아니고 레미안도 아니야. 다 무슨 마을 해놓고 뭐 무슨 아파트 이름이 처음 보는 그 3군 추천받았잖아요. 추천받았으니까 대기업 못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가 다 모르는 3군 아파트들이에요. 신도시에 가봐야 이게 좀 아는데 무슨 라일락 마을을 딱 갔더니 가불 아파트, 뭐 오신 아파트, 병남 아파트, 뭐 이상한 아파트 있죠. 그런 아파트들은 뭐 받은 거예요? 추천받은 거예요. 근데 상업용지는 무슨 입찰했어요? 그럼 대기업이 들어와 있지.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들어와 있고 롯데백화점 들어와 있고. 아 그렇구나. 그게 방식이 저래서 그래. 근데 학교용지를 서로 살려고 합니까? 그건 학교용지가 필요한 사람하고 매수 의사를 전해서 저희 학교용지 필요한데요. 그럼 내가 너한테 줄게. 1대1로 만나서 계약하는 거죠. 그걸 수의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럼 수의계약 방식은 좋은 것 같은 거. 공공성이 있는 것들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을 하겠다. 그럼 이제 매각이 끝났습니다. 끝나면 이 도시개발 사업은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매입을 한 사람이 짓는 거는 무슨 사업인지 주택건설 사업, 상가건설하는 거지. 그걸 하는 거를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거 이제 수용 방식이나 간단하게 끝났어. 문제는 이 환장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에서 이 좀 잘생긴 분이 A한테 잠깐만 나가 있어 라고 했죠. 내가 나가 있어 그러면은 네 그럴까요? 네 뭔데 그래요. 네가 뭔데 내 나가라고 막 그러냐 이 시작을 해요. 그러면 진행이 빠를까 이거? 늦어요. 그래서 환지 방식은 니들이 하다가 제일 좋아요. 니들이 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시행자가 누가 와서 하는 것보다 얘네들이 모여서 니들이 수익 다 가져가. 그럼 얘네들은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시행자를 누구로 할 거냐 써 있는 거 보면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원칙으로 한다고 써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이들이잖아요. 여러 명이면 뭐 설립을 하라는 거예요?
조합을 설립해서 당신들이 하면 당신들이 나왔다 당신들이 오면 빨리 할 거 아니냐. 다만 니들이 못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해줄게 해서 뭐 지자체가 해준다거나 LH가 해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잠깐만 너 나가 있다가 나중에 요 땅으로 줄게. 너 요 땅으로 줄게. 웬만하면 제자리로 준다고 그랬죠. 그걸 제자리 환지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가 공원으로 바뀌어버리면 다른 자리 줘야죠. 그때는 다른 자리 환지라고 그래요. 원칙은 제자리 환지나 내 땅이 도로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도로로 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다른 자리로 가는 거죠. 대신에 얘네들한테는 돈을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는 안 들어가요 많이?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 대신에 애가 안 나가고 자빠지고 누워있고 다리 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시간이 어떻게 되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내보낼 때 돌려주는 땅을 뭐라고 하고요? 환지. 근데 환지를 안 주고 보류해놓은 땅을 뭐라고? 보류지. 그 땅 중에 사업비용 충당용 땅은 채비지고 공공시설 용지 있었잖아요. 더한 걸 보류지라고 한다 이 말에. 이제 책 읽을 때 맞아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안 듣는 사람이 어떻게 이 법조문 이해가 되냐고. 하나 더 있어요. 간보율 여기 몇 프로인지 보이십니까? 이 50%는요 평균을 얘기한 거예요. 어떤 땅은 지목이 되고요, 어떤 땅은 지목이 B는 되고 얘는 전이었어. 그럼 누가 더 많이 받아야지? B가 많이 받아야 되는데 둘 다 똑같이 50%로 적용할 수는 없잖아. 그럼 얘는 60%, 얘는 60% 내놔. 야 너는 40%, 너는 40%만 내놔. 그럼 얘가 오히려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토지 소유자가 간보율에 동일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단 평균적으로 했을 때 몇 프로를 넘으면 안 돼요? 그럼 만약에 면적이 100평이었던 사람이 50%를 만약에 간보율 적용받았다. 그럼 얼마 받아야 제 정상인 거예요? 그럼 이걸 제대로 받았다 그래서 적응한지라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10평을 덜 받았네? 덜 받았으니까 뭐예요? 감한지. 10평을 더 받았네? 그러면 증환지. 저 한지 안 받고 돈 주세요. 환지로 정하지 않았다. 환지 뭐예요? 부지정. 그리고 얘가 건물로 받았어요. 지분으로. 그럼 환지가 아니라 입체적 권리 변동이죠. 무슨 환지? 입체 환지. 그래서 이게 환지 방식에서 쓰는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1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빨리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고. 그럼 이 사업이 끝나는 데까지 오래 걸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동시다발적으로 딱 끝날 것 같아요. 차근차근 끝날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얘는 이미 완료가 됐고 얘는 아직 한 5년을 더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 끝난 애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거 아깝지 않습니까? 그럼 미리 가서 쓰게끔 해주자 해서 환지로 예정해주겠다라고 한 게 환지 예정지라는 게 있어요. 사업이 빨리 끝났을 때요, 장기화됐을 때. 그럼 미리 가서 쓰세요라고 하는 거지 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미리 가서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면 소유자의 권리 관계를 조금 더 안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도입한 거 환지 예정지라고 해요. 이게 환지 방식하고 개발 사업인데 섞여 있으면 뭐라고 하죠? 혼용 방식. 이게 수용 사용 방식의 구분이에요. 혼용 방식 봐볼까? 자, 환지 대상 부지가 있는데 1, 2, 3, 4 중에서 요 3번 있죠, 3번. 얘 땅은 좀 쌌고 요 4번도 좀 쌌고 6번도 좀 쌌고 있으면 좋았는데 비쌌던 거야, 얘 땅이. 유일하게 구획 정리가 잘 돼 있었던 땅이고 요 땅이 좀 비싸서 그럼 얘네들한테는 뭘로 주자? 환지로 주자. 환지로 주고 이건 수용해 버린 거야. 그럼 이제 수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 나중에 토지를 분양한다거나 임대를 하겠대요. 도로로 늘어났죠? 공공시설로 늘어났죠? 분양하고 얘네들한테 얘네 땅값 비쌌던 애한테 환지로 준 거야. 이렇게 3번 주고 4번 주고 8번 주고 6번 줬어. 그럼 얘 무슨 방식도 있고요? 환지 방식도 있고 수용해 가지고 분양하는 거죠. 아까 원칙 무슨 입찰? 어떻게 공급하냐고. 경제 입찰. 단독주택 용지였다 그러면 추첨. 공동주택 용지여도 추첨. 상가 같은 거는 경제 입찰. 학교 용지는 수익이야. 그렇게 분양하겠다는 거예요. 개념만 파악해도 돼요. 네. 이게 이제 수용 방식, 환지 방식, 여기까지 혼용 방식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사업을 하려면 뭘 지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구역을 어떻게 지할 거냐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범위상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게 기본계획 관리계획에서 용계 기도지 입까지 했잖아요. 그중에 요거는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안 했냐면 별도의 법이 따로 개발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요 놈이 나온 거예요. 다음 주에는 뭐가 나오겠네? 정비법이 나오겠지. 그럼 이 개발 사업을 하려면 이분이 제일 먼저 개발 사업할 땅을 지정해 주셔야 돼요. 개발 사업할 땅을 뭐라고 불러요? 개발구역. 그러면 신도시인데 주거단지야 산업단지야 했더니 우린 산업단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주거용지보다 무슨 용지가 많아야죠? 산업용지, 공업용지가 많겠죠. 혹시
이번에 만든 판교 신도시는 주거용이에요? 상업용이에요? 섞여 있어요. 판교는 뭐도 있어요? 테크노밸리라는 게 있어요. 예. 판교 신도시 일자리 창출도 있었고 뭐도 있었어요? 주거단지도 있었어. 그러면 자생력 있는 도시네. 일자리 창출이 되는 곳에서 바로 옆에 집이야. 그럼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 분양이 잘 되겠죠. 일자리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파트 들어가고 싶어 하겠네. 근데 옆에 보니까 기반이 좀 잘 돼 있어요. 경부고속도로 바로 탈 수 있고 서울 진입이 되게 빨라. 집값이 올라가야 돼? 떨어져야 돼? 올라가야지. 저기 의정부의 옥정 신도시 어떻게 할 거야? 일자리를 넣고 집은 다 서울이야. 이 사람들이 오려고 해요? 안 오려고 그래? 출퇴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아이씨 뭐 이러면서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같은 걸 만들어도 달라요. 그게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그럼 여기 지금 현재 어떤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짜서 구역을 딱 지정하는 사람을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지정권자가 이제부터 어떤 절차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효과가 뭐고 어떤 사람이 시행을 할 거냐 순서대로 규제를 해놓는 게 도시개발법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 맨 위에 198페이지 보시면 광역도시계획부터 써 있는 거 요거 써 있는 거거든요. 찾으세요? 거기 도시군관리계 결정해가지고 원칙이 뭐라고 써 있는지 보세요. 누가? 시도지사, 대장, 예외가 국장.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사유는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가 밑에 화살표가 있죠. 국가가 사업을 직접 한다. 당연히 어느 분이 지정을 해야지. 국장. 중앙행정기관 각부 장관이 뭐 이거 좀 해줘. 국방부 장관이 해줘라고 하면 어느 분한테 가야 돼요? 국장한테 가야지. 그리고 제가 아까 면적이 크다라고 하면 얼마? 30만 이상인데 공공사업 주체가 공공 어떤 기관에서 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하려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국장.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는데 협의가 안 되면 윗사람이 너가 해 안 하고요. 국장이 직접 정합니다. 그래서 둘 이상에 걸쳤는데 협의 성립되지 않을 때.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뭐라 그러죠? 크게 불러 크게 천재. 천재지변 긴급할 때. 그때는 어느 분이 하겠다는 거예요? 국장. 이게 그 소리예요. 여기 시인데 A시라는 도시예요. 여기 서울특별시다. 서울특별시. 근데 마곡에다가 신도시를 만들겠대. 그럼 누가 지정하는 거에 원칙이냐면 시도지사 하는 거예요. 도시군관리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대장이니까. 그럼 서울시장이 해야 되는데 국가계획으로 간 거였거든. 국가계획이면 아까 누구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서울의 강서구하고 부천시. 그럼 여기 이렇게 걸친 거예요. 걸쳐버리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거니까 누가 지정하는 거예요? 서울시장이 지정해요. 여기 경기도지사죠. 그럼 이제 경기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맞을까? 서울시장이 하는 게 맞을까? 둘이 협의해야 될까요? 협의해야 되는데 서로 지정하려고 서로 지정 안 하려고? 응? 뭔가 사업을 끝내놓으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업적이 생기잖아요. 다음에 대통령이라도 한번 해보려면 청계천 사업도 해보고, 응? 뭐 이래야 뭐 나중에 사람들이 날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남자는 뭐야? 주먹, 가위바위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할 거니까. 협의해서 가위바위보 했는데 계속 주먹만 내요. 협의돼야 안 돼? 안 되면 이제 어느 분이 나타나셔야겠네. 국장이 너가 해라 그러면 삐져 안 삐져? 삐져. 얘 해라 그러면 삐지시죠. 누가 하는 게 낫겠네? 국장이.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 걸쳤는데 협의 성립되지 국장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아까 협의 성립 X라고 돼 있었잖아요. 천재지변 긴급합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어느 분이 해야 돼? 국장이 해야지. 공공기관은 국장한테 제안하는 거고 중앙행정위원장은 국장한테 요청하는 거야. 이걸 줄여서 국중공둘천이라고 해. 뭐라고 부른다고요? 국중공둘천. 국이 뭐예요? 국가가 할 때 중. 중앙행정위원장이 뭐 할 때? 요청. 공공기관장이 제안하는데 면적이 크게 작게. 그 면적이 30만 이상일 때 제안할 때. 그리고 둘 이상에 걸쳤는데 협의 성립되지 않을 때. 천재지변 긴급할 때는 어느 분이 해라? 국장. 그래서 국장이 하는 사유가 아닌 것 찾아라가 단독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면적 요건에서 최소한 지정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이면 1만 이상은 갖고 와야 된다. 상업지역일 때도 얼마? 1만. 공업지역은 3만. 근데 보존은 줄이가 있죠. 줄이가 있는 이유가 녹지지역 중에 보존 녹지마저 개발하면 완전히 이게 시멘트화돼서
보존 녹지는 빠져요. 그리고 생산 녹지, 자연 녹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도시 바깥은 30만, 아까 제가 크게 개발해야 된다 했죠. 조그만 개발 안 되니까 도시 바깥은 30만 이상 이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아파트나 연립을 지려고 했더니 초등학교가 이미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4차로 이상의 큰 도로가 있어. 초사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된다. 이건 나중에 저랑 면적 관련된 기준 할 때 외울 겁니다. 그러게 오른쪽 잠깐만 가시면 용어 정의 한번 볼게요. 199에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해서 아까 얘 뭐야? 이게 뭐야?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하려고 지은 땅이죠. 거기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이 법 3조 9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이 도시개발 사업은 뭔데요?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놓고 거기다가 주거기능, 상업기능, 뭐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문화, 보건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무슨 단지, 무슨 시가지.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는 단지하고 시가지예요.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번 국토개입 법률을 준용한다. 얘 원래 국토개입법이 있었던 애였거든요. 이거 봐봐요. 이 도시개발 사업이 이 국토개입법이 있던 애였는데 얘가 나오면서 법이 난 거잖아. 국토개입법이 엄마법이고 얘는 아들법이라고 그래서 모법하고 자법의 관계예요. 엄마가 쓰던 용어는 그대로 갖다 써야죠. 그래서 국토개입법에 쓰는 용어, 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거 그대로 쓰겠다. 그리고 4번에 환지 나왔네. 이게 아까 전에 토지구역 정리사업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환지란 예전 토지구역 정리사업이나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대상 토지의 기존의 위치, 지목은 뭐였냐, 면적 얼마였냐, 이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 후에 소유주에게 재배분하는 택지 혹은 이에 따른 행위를 뭐라 한대? 환시. 현재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 수단으로서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시에 적용되고 있는데 환지 방식 사업은 다음의 경우에 한다. 일단 1번 얘가 나갔다가 들어오면 땅 가격이 올라가야 떨어져요? 효용 증진하면서 공공시설 뺐죠. 그럼 토지를 교환하고 분합하는 형태로 구획 변경이 되고 지목이 바뀌어요. 형질이 바뀌어요. 그래서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주로 쓰는 방식을 환지 방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땅값이 비쌀 때, 쌀 때. 비쌀 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집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얘기는 뭘 못하니까? 수용 못하니까 수용 사용으로 하는 게 어려우니 환지로 하겠다 이 뜻이에요. 듣고 넘겨볼까요? 뒤에 넘기면 이거 그림 보세요. 그림에 왼쪽에 꾸불꾸불할 때 1, 2, 3, 4 땅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오른쪽에 반듯해지면서 1, 2, 3, 4 땅으로 바뀌었죠. 도로 넓혀졌고 그중에 시행자가 안 준 땅을 보류지. 보류지 중에 사업비용 충당용 땅은 채비지. 그런 형태로 돌려주는 거를 환지 방식이라 한다 이 뜻이에요. 그 밑에 5번에 채비지 써있네. 채비지 이제 제가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딱 세 단어 기억하면 돼. 두 단어. 충당 기억하면 돼. 채비지에 나오면 뭐예요? 충당. 누가 사업비용 충당? 시행자가. 그래서 채비지는 앞으로 누구 겁니다. 그러면 시행자. 그래서 밑에 그림이 왼쪽에 있던 꾸불꾸불했던 땅을 쫙 피면서 구획 정리하면서 공공시설 용지하고 채비지 두 개가 빠졌죠. 그 두 개를 더해서 뭐라고 하죠? 보류지. 그 말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6번에 입체한지라고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입체한지라고 되어 있는 거는 분명히 아까 땅을 뭐로 받아야지? 땅으로 받아야 되는데 건물하고 공유지분 받을 수 있다며요. 그걸 입체한지라고 해서 그림 잠깐 보세요. 자, 기존에 얘가 땅에 집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땅을 받아서 집을 또 지르니까 자기 싫은 거예요. 그럼 공동주택 건설이 되면 그 건물하고 토지 지분 받을래? 신청하시면 줄게. 이거 무슨 한지라고 한다? 입체한지. 이게 나중에 정비법에 있는 내용하고 유사해집니다. 7번에 토지부담률이라고 나왔어요. 아까 설명했는데 내가 얼마를 제공해 놓는 비율이죠. 토지부담률이 다른 말로 이제 무슨 율? 그럼 이게 50%란 말은 내 땅 중에 얼마를 내놓는다. 내놓는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A라는 사람이 기존에 100평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60평 받았어요. 이 사람의 토지 부담률은 몇 프로예요? 40%죠. 토지를 부담하는 비율이 얼마냐를 물어본 거니까
기존에 몇 평이 있었는데 전체 토지 100평 중에서 얘는 얼마를 받았죠? 그럼 내가 지금 받은 게 60평을 받았잖아. 그럼 제공한 게 얼마란 얘기야? 그러니까 100 곱하기 제공한 땅이죠. 그럼 역분하면 몇 프로예요? 40%. 그럼 얘는 이게 토지 부담률이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애는 40%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애는 50% 될 수도 있는 거야. 이 땅이 지목이 좋았고 되었고 도로에 붙었고 성질도 좋았어. 그럼 걔는 많이 제공 안 해도 되죠. 비쌌던 땅이니까. 그래서 토지 부담률하고 읽어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도로, 공원, 학교 등 공공용지, 공동시설 확보하고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을 뭐라고 해요? 토지 부담률. 뒤에 넘겨보시면 그 공식이 있는데 이거는 27회 때 기출문제로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기출문제로 나중에 같이 풀어드릴 겁니다. 그 만화 하나 보시면 금방 이해되는데, 자 왼쪽에 있는 땅이 오른쪽 하면서 여자애가 와 우리 땅이 반듯해졌네. 근데 크기가 줄어든 것 같아. 뭐 받아서? 간보 받아서. 그래서 남자애가 보르지를 제외하고 돌려주기 때문이지. 우리 땅의 줄어든 비율, 자 계산해 보니까 20%가 나오는군. 그러니까 줄어든 비율이 20%라는 얘기는 20% 냈다는 얘기죠. 왼쪽에 얘가 얼마 있었냐면 100 있었는데 200이 800을 받은 거예요. 그럼 200이 줄어들었죠. 줄어든 비율이 얼마예요? 20%. 그럼 이 사람은 간보율 20%라는 뜻이에요. 말뜻 이해되셨나요? 네. 됐고 203페이지 가면 방금 전에 그 수용 방식은 네 글자로 얼마면 돼 그랬죠? 그리고 환지 방식은 뭐예요? 나가 있어. 그 그림 본 것 같아? 이 그림. 이 그림이. 판서 따라 쓸까봐 걱정이 돼서 거기 써놨으니까 그거예요. 네. 그리고 뒤에 절차도고 뒤에 넘기면은 개발구역의 지정권자라고 그래서 아까 전에 원칙이 누구야 해서 3번에 개발구역 지정권자 있죠. 거기서부터 잠깐만 한 개씩 좀 보고 갈게요. 커피 한 잔 드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